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이 지방 소멸 그 가능성과 이 대책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맡고 계시는 강승구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창이 지역구시고요. 전라북도 의회 최영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문윤걸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이현민 센터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 시작하기 전에요. 토론 내용,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7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고 도내에서도 10개 시군이 소멸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도내에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내에 소멸될 위험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전라북도라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높고 반대로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의 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 농촌에 대한 대책이 우선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주, 군산 등 중소도시도 장기적으로 소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지방 소멸론, 과연 현실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위협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앞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빼고 사라진다는 건데요. 30년 이내에.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농촌에서 한 지역에서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에서 39세까지의 가임 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을 때 30년 이내에 그 지방이 소멸될 수 있다. 이런 그 일종의 한 추론 같은 건데요. 이런 추론이 적정한 것인지 합리성을 가진 것인지 또 결함은 없는지 이 문제를 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가정을 전제로 한 그 계산법 충분히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어떤 분께서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문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인구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출산과 사망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자연적인 증감 요인이라고도 하고 절대적인 변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인구 규모가 출산율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건데요. 출산은 이제 그 보통 20세에서 39세 사이에 예. 그 가임 여성들이 주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20대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인구 규모를 이제 예측해 본다는 것은 충분히 뭐 설득력 있는 얘기긴 합니다. 다만 이제 20에서 30보다 더 정확한 이제 그 지표가 되려면 20에서 39세의 그 여성 인구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숫자가 과연 몇 명의 아이를 그 평균적으로 낳느냐 하는 예. 출산율과 이제 이게 곱해졌을 때 예. 보다 더 정확한 추론이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지표는 지금 현재 당장의 인구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20년, 10년 후의 인구를 예측할 때는 우리가 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뭐 설득력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0년 안에 소멸된다는 그 예측이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네. 계속 지금 농촌이 좀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이 더욱 짙어지는 그런 방향성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방향을 예측하는 정도로는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서 예. 뭐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대안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나 또 전라북도 도청이나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늘까지도 예. 상당히 지역 언론에서 왈가불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비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마스타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방 소멸 측정 지표를 가임 여성 비중에 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에서 39세의 그 여성 인구가 예. 가임 여성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소멸은 예.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 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임 여성 인구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영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순창이 이제 지역구신데요. 제가 그 보고서 자료 보니까 순창은 지금 인구가 한 3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서 8.6%. 예, 예.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젊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예, 예. 많은 것으로 나와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순창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그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하면 그 되겠습니까? 보고서의 내용에 예.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같으신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인구 감소는 말씀하신 출생과 사망을 기준으로 놓고는 보는 자연적 감소도 있지만은요. 예.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로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농촌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고요. 농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성장기에 한국 사회가 농촌에서 도시로 특히 청장년을 중심으로 그냥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죠. 근데 단순히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 인구를 농촌에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청년층이 대도시로 대량으로 유출당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유출된 이 청년층들이 도시에선 애를 낳느냐? 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출생률이 서울이 제일 낮습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이 대도시의 열악한 상황들은 청년들의 인구 그러니까 그 출산을 오히려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과 사회적 감소와 그리고 도시에서의 이 자연적 감소라는 것이 합해져서 한국 전체의 인구 감소를 예. 그 가속도를 붙여서 오히려 좀 절감시키는 예.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예. 이 측면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좀 이게 농촌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농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마스다 보고에서도 나오는 것이 숫자는 강력합니다. 예. 정확하게 통계를 말할 수 있죠. 예.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숫자가 이후에 어떠한 그래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를 봐야지 되거든요. 결국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대도시로 집중됩니다. 하지만은 그 인구의 유출들이 그 한계 상황이 됐을 때 농촌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을 때는 예. 결국 서울도 늙게 될 수밖에 없고 예. 늙은 다음에 소멸되는 국가적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요. 이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농촌이 일단 당장 시급하긴 하지만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윤걸 교수님께서 그냥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출산율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출산율을 지금 한 2.0명 그러니까 합계 출산 2.0명일 때를 기준으로 했고
사회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아까 이현민 센터장이 말씀하신 순인구 유입이나 유출이 전혀 없을 때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에서 인구 유출도 많고요. 네. 출산율도 2.0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예,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네, 그렇습니다.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출산율을 2.0으로 봤다는 건 예. 출산율은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이걸 통제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전히 가임 인구 비중만 계산을 하고 아까 이현민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회적인 인구 변화 같은 것도 이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라북도의 이 소멸 위험이 30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는 건 지금 현재 출산율이라든지 사회적 변화까지를 포함시키면 훨씬 그거보다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고 제가 좀 이걸 보고서를 쓴 연구원한테 좀 여쭤봤더니 소멸이라는 게 그냥 그 지방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것의 의미는 아니고 인구 수가 한 10,000명 정도까지 떨어져서 그 공동체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했던데요. 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소멸 상황에 가기 전에 혹시 그냥 인구가 좀 더 유턴을 한다든지 더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은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인데요. 희망입니까? 네, 예. 그건 이제 절대적인 그러니까 출산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절대적인 변수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사회적 증감에 기대를 이제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 이런 사회적인 그 증감에 대한 기대는 어떤 그 인구 정책이라든지 예.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아마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전라북도나 어떤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현재 민간인들과 같이 TF도 구성하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예. 앞에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저희 정책적 측면에서 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출산율은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처럼 현재 출산율만 놓고 보면은 농촌 지역이 더 높아요, 도시 지역보다. 예. 그 출산율은 전 국가적인 문제로서 우리 이제 국력의 문제이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 아주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와 현재 상황과 똑같이 국가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중요한 건 범정부적인 겁니다. 예. 범정부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예.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보육하지 않습니까? 보육,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문제, 그다음에 워킹맘은 또 직장을 다녀야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현재 출산율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죠. 출산율에도 여러 개념이 있는데 한 여자분이 평생 낳는 예. 게 그게 합계 출산율인데 2.1명으로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건 예.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역 소멸에 관한 건 절대 인구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50%인 2,500여만 명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모여 사는 또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이런 현상은 계속 되어 왔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현실적으로 어떤 한 자치단체가 이런 현상을 좀 극복하고 좀 개선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벤트성 예. 쇼죠. 예를 들어 예.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는 아닌데요.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그 군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예. 보도가 됐죠. 예.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예. 절대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예. 그 지역도. 그래서 예. 어떤 이벤트성 어떤 출산 장려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저는
프랑스 사례에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를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예. 우선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지역 소멸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건 예.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사회 경제적 구조인데요. 이제 수도권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 이 사회적 그런 고난을 지방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특히 농촌 지역이죠. 우리 최영일 의원님 같은 순창에서도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지역의 대학교를 나와서 이 지역에서 충분히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젊은 남녀분들이 결혼해서 이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범정부적으로 갖춰 빨리 그런 범정부적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우리 강수 국장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총망라에서 전 현상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지표는 단순히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대비 가임 인구 비중인데 이는 사망자 대비 출생자 수가 1대2를 유지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신 도식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0.5 미만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출생자 수가 늘어난다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상황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출생률이 이제 늘어날 요인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에 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것은요. 막 그 전에 강승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TTF를 꾸렸다고 합니다.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전라북도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방에서도 물론 할 일이 있겠지만 지방 차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그 대응책도 매우 더욱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 지방의 농촌에 가면 그 과수화 마을 또 한계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기능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그런 곳인데요. 이게 뭐 일정 시군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공동체로서 기능이 잘 안 되는 곳이 과수화 마을이라든가 한계 마을을 통해서 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농촌 마을 좀 다녀보신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 소멸이 위기에 처한 그 농촌이 된다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뭐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하죠. 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그 이제 농식부 장관께서 고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핵심 항목이라고 하는 7가지 기준을 이렇게 고시한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연히 추상적으로 농촌 마을의 심각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좀 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복지, 그다음에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런 7가지 기준들을 놓고 우리가 좀 봐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 농촌 도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예. 총체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대책들을 좀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지금 뭐 전라북도가 가장 지금 그 높은 수치 뭐 1위다 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예를 좀 들면은 농가 감소율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1위고요. 충남에 의해서 전북은 3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소멸 위험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남, 경북에 의해서 전북이 3위로 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위냐 3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서 예. 우리가 구체적인 이러한 그 대응 지표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상황의 진단들을 정확하게 해지되겠다.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전라북도가 이러한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한 상황의 진단부터 출발한 것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어떤 당국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지방 정부, 우리 시군, 그다음에 도, 중앙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런 과소화라든가 이런 한계 마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이런 건 어떤 개인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지역 문제가 굉장히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최소한의 지역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현재 고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TF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에 뭘 해서 이걸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근데 예. 전문가분들이 예. 그런 단발성, 이벤트성 정책은 지향하고 예. 진짜 진정성 있게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이런 시급성을 갖다가 좀 건의라든가 깨닫게 하는 게 더 급선무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 대책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죠. 제가 만약에 소멸 상황에 놓인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까지 가게 되면 농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현민 센터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보건, 복지, 교육 여러 가지의 그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학교가 보낼 곳이 없어지고 병원도 없고 또 생필품을 살 가게도 없고 등등등 미장원 목욕탕 갈 수 없고 이런 사회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 원래 이제 이 농촌 문제를 얘기할 때 과소화 마을이라는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죠. 과소화 마을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농촌은 과소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계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한계 마을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 자체로 마을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을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소화 마을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보통 우리가 한계 마을을 정리를 할 때는 어떤 농촌 지역의 한 마을에 한 50명 미만 정도의 인구만 거주하고 있고 예. 또 그나마 그 인구조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보통 우리가 농촌은 자급자족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자기가 먹을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런 자급자족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제 이런 마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지원 없이는 마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이럴 때 땅은 있지만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외부에서 농사를 도와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먹거리를 조차도 과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한계 마을이 더 심각한 건 한 번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게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예컨대 뇌사 상태에 빠지면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한계 마을의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정책 프로그램으로도 그 마을을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단순히 사람이 살던 곳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축적되어 왔던 어떤 정신적인 문명이라든지 또는 생활 양식, 의례 이런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골의 공동화 현상이니까 제가 지역구가 또 순창이고 또 시골 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짧게 좀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소 마을은 한계 마을이 20% 미만인 마을을 두고 과소화 마을이라 하고 또 한계 마을은 그 마을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인 마을을 한 개의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마을들이 전라북도에서 약 1000여 개 마을이 넘습니다. 예. 전라북도 전체 5000여 개 마을 중에 1000여 개 마을이 과수화 마을과 한 개 마을에 봉착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골 주된 현상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 마을을 구성을 유지하려면 이장이나 반장이나 또 개발위원장이나 그 마을 구성원들이 각기 마을에서 맡고 있는 책임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역할들을 모두 마을 이장이나 부인님, 부녀회장까지 맡아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지금 농촌 사업은 거의가 다 뭐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할지 소재비 예. 사업을 할지 이런 공동체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줄어가지고 예. 교사가 얼마 전에 올해 들은 벌써 2명씩 그만두고 예. 또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문윤걸 교수님께서 그 공동체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좀 그 끔찍하군요. 지금 현재는 그 무슨 면에 무슨 부락에 들어가면 무슨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소규모의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일정 시, 일정 군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앞으로 몇십 년 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농촌의 인구가 뭐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곤 했는데요. 그게 사실 다시 농촌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떠나고 그래서 고령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의 뭐 일자리라든지 소득 기반을 충분히 갖춰주는 것이 1번 순위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대체로서 가장 먼저 핵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소득이다. 혹시 이렇게 보면 좀 무리가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예,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죠. 예. 예. 그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의 유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농사 포기하고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그건 이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추가 유출의 원인들을 보면은 가장 지금 우선되는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초등학교 한 뭐 상급반만 되면은 읍면으로 나가고 중학교만 되면은 뭐 이미 도시로 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농촌이 가장 좀 어려운 것이 이러한 그 의료에 대한 그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일자리와 함께 어쨌든 교육과 의료의 문제들은 시급히 빨리 좀 그 인프라로 좀 갖추어졌을 때 그나마라도 더 이상의 어떤 인구 유출들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득이라든가 일자리와 더불어서 교육과 의료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다른 분도 어떠십니까, 최영로님? 예. 저는 그 지역에 특화된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순창 같은 경우 뭐 장류 부분 그런 특화된 자원에 집중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가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각 지역마다 농공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업 유치에 각 자치단체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 단순 노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 예. 그런 자리가 들어오로 인해서 바깥에서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야만이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고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농촌 이 과소화 마을로 예상되는 마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도시의 청년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농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언밸런스 되는 거죠. 예. 결국 저는 지자체가 해야지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농촌에서는 이러한 젊은 인력들이 부족해서 활력들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활력의 요인들이 없다. 그런데 막상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돌아갈 농촌들을 마땅히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 농촌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할 때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삼락농정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생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예. 마을에서 어떤 제조 가공이나 체험 관광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나이를 드시니까 마을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지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매칭시켜줘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저는 막연한 귀농 귀촌이 아니라 그러한 일감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들로 자꾸 농촌에서의 유효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리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농촌의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농업 분야,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또 그걸 가지고 체험하는 분야, 농업 분야하고 또 비농업 분야,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뭐 농공단지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층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농촌 지역에서 농업 아닌 다른 분야에도 좀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분야의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 이제 이 관에서 만드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이 그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이제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는 게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활권 중심으로 이제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곳에 사는 그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전주권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전주권에서 어떤 그 자기가 그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뭐 전라북도는 거리가 30분이면 어디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시골로 가고 싶은데 그쪽 그 정책 프로그램에서는 또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각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제 그 펼쳐지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개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라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치단체장님 좀 모아서 뭔가 이거 공동적으로 대응해주고 또는 도에서 만든 정책 프로그램이 각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마련되고 이런 이제 어떤 그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돼야 좀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도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하다 보면은 자치단체장, 그다음 자치단체 행정과 자치단체장 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외부 기관이 있어요. 도에서 이제 도에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또 이 기관도 각각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 기관들을 좀 합쳐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자체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소위 이기주의죠. 예. 이기주의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의 배분 문제.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 A시에서 주는 예산을 B군의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 예. 그런 어떤 이해 다툼이 많아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이 기관을 통합해가지고 이런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농어촌 통합지원센터를 그래서 내년 1일부터 출범시켜가지고 우리 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농촌 정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농업에서 차지해야 할 일자리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소 현상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농촌진흥청의 청년 귀농자를 위한 취농학교를 개설해 보자.
그리고 농지 확보를 위해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 장기 임대 제도를 시범해서 운영해 보자. 예. 또 40세 미만 영농 종사자에게 농업 경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자. 예. 또 기존 중간 조직을 활용해 고립된 농촌에서 영농 생활을 함께 꾸릴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자. 예.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북도 의회에서 줄기차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예.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농촌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은 예. 한계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촌과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만이 예. 각주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말씀 여러 가지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들을 그동안 써왔지만 농촌의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 오늘 토론을 좀 하면서 글쎄요, 쾌도남마 같은 그런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농촌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농촌의 인구가 유입되고 농촌의 소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큰 차원에서 대답이 좀 속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데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현민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년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좀 해주신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정말로 농촌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어떤 처방이 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릴까요? 예. 예. 어떤 미시적인 답변은 좀 지양을 하고요. 예, 예. 거시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소득입니다. 예. 소득인데 우리 이제 농촌에서의 제일 중요한 소득원은 농업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젊은 부부가 와서 아이를 낳고 다른 소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젊은 층이 들어와서 마음 놓고 농사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이런 좀 직불제도라든가 예. 그런 걸 좀 중앙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소득 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입니다. 예. 정주 여건, 문화 아까 우리 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7대 핵심 지표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자료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진료 서비스라든가 현재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우리 도에 4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 예.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영유아, 평생교육, 학교교육, 학교 문제 지금 학교만 해도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학교를 더 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젊은 층이 들어와서 좀 적정한 소득을 올리면서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충분히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예. 문화, 복지 예. 그런 수준 전반적으로 좀 높여가는 그런 정체적인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미시적인 정책 가지고는 절대 이 대책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이런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제가 지금 하면서 범정부적인 국가적인 용어를 구사를 하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책임한 말 아니냐,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예. 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과 또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건 정말 이 재정력이 미약한 지방정부에서는 참 하기가 힘든 일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생애 주기적으로 젊은 부부가 와서 출산해서 이 아이를 낳고 소득을 좀 올리고 거기서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예. 전 생애적인 그런 전 생애를 보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예. 좀 그런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찾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거시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큰 물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하기 어렵다. 막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생경한 표현이지만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빨리 예. 이런 지방에서는 이런 지방의 문제니까요. 예. 우리 지역이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뭐 법을 만드시는 분이나 참 민감한 발언이지만요. 예. 아무래도 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도 우리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예. 거기다 완주까지 해서 예. 국회의원 한 분 나옵니다. 예.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누가 우리를 걱정해 줍니까? 그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심각성을 빨리 좀 인식해서 예. 그런 대책을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빨리 좀 알겠습니다. 추진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강승 국장님께서 그 지방에서 너무 국가로 이렇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권한과 이 재원을 대부분 이제 국가가 거의 쥐고 있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의 책임과 이런 것들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그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다 역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1차 산업의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농업이 상당히 개방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2차, 3차 이렇게 다 엮어서 6차 산업화로 가자 이런 이제 이런 물결이 일고 있는 건데 그런 곳에서 농업 소득의 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또 농촌으로 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물길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현민 센터님께서는? 가능성보다는 무조건 해지되는 거죠. 예. 저는 다른 뚜렷한 방안을 지금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농도에서 어쨌든 다양한 산업이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내발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는 농업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삼당농정을 꾸준히 성과 있게 좀 추진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게 정책의 기조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6차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와 같은 지역 농업 정책들을 정말 그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전 보태고 싶은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일자리 이외에 다양한 어떤 복지 등의 개선책들이 필요한데 저는 구체적인 타겟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저는 그 젊은 여성, 가임기의 젊은 여성 세대들을 예.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나 이러한 국가적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청년 그 취농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 청년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죠. 예. 저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저는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을 활성화시켜서 안심하고 출산과 이후에 육아들을 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을 보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의 우선 취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나머지 농촌 시군에도 확산시켜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몇몇 지자체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 무상 그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을 개설하는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주요 그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 출산서부터 양육까지들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뭐 출산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프라들을 기초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위아래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임기 여성을 특정해서 그것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네.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농촌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또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농촌에서는 토론 내내 염려했던 적정한 인구 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적정한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나라는 뭐 절출산 국가가 아니고 이게
초저출산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전년 대비 지금 10,000명의 예. 저출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중앙정부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 150조의 돈을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보면 출산율 지원 서비스 알려주는 뭐 출산 맵이랄지 저출산 평가 체계 구축이랄지 내지는 뭐 출산율 우수 지자체에 주는 뭐 인센티브랄지 예. 내지는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 예. 국가의 출산율비를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윤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출산율 정책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고 예.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 순창군에서는 출산율 정책 변화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순창군에서 출산한 산모가 인근 남원이나 전주나 광주에 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 우리 순창군에서 출산하신 분한테 50%의 이용비를 주겠다 했더니 복지부에서 이게 뭔 소리냐? 예. 왜 우리하고 협의지도 않고 너희들 임의대로 복지 정책을 마음대로 예산을 남발하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립 조건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양립 조건이라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발굴하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고민해보고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나머지 예.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는 예. 시간이 좀 예. 부족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조금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거는 측면도 있더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문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촌이 이제 그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도 농촌이 그 도시에서 가지지 않은 어떤 무형의 또 전통적인 자산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포인트로 활용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그 주제에 몰입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농촌의 인구를 걱정하다 보면 너무 또 농촌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이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농촌의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큰 틀 안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우리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출산율 정책에 예.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주는 사실 지금 출산율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구 분산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주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해 준다면 지방정부는 그 인구를 유지하고 정착시킬 책임은 저는 그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프로그램을 짜준다면 지방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미시적인 프로그램들로 그 인구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촌 인구를 고민하다 보면 자꾸 농촌만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서울이라고 하는 막강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의 인구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전라북도 인구 전체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농촌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서울에서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그 기업이 시골로 갈 것이냐 도시에 올 것이냐 놓고 본다면 예컨대 도시 오기를 다 선호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업이 도시 온다고 해서 그게 도시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농촌 지역에도 전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 도시가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인근에 있는 농촌도 굉장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 도시의 성장과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도시의 농촌의 성장을 동시에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서로 묶이면서 상생할 것이냐 예.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결국은 농촌의 인구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주는데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점 도시의 역할 그리고 거점 도시와 농촌의 연계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주 짧게 한 분 정도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농촌 이 문제 얘기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 얘기 그리고 귀농귀촌 얘기가 사실 그 자그마한 해법의 하나로 좀 얘기가 되고 있긴 하던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정도만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제가 계십니까? 차트를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단적인 예로 예. 저희 이 순창군의 예. 3년 차트를 동안에 저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죠. 예. 순창군의 3년 동안의 출생과 사망과 귀농귀촌 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199명, 14년도에 161명, 15년도에 183명 계속해서 출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사망 또한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저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과 또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데 예. 귀농 귀촌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큰 대안은 될 수는 없지만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나이를 먹고 은퇴해서 시골 이런 데 과연 그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귀농귀촌해서 농업을 영위하고 또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예. 그래도 지역의 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무리 말씀을 양쪽에서 한 분씩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민 센터장님 그리고 강승욱 국장님 한 분씩 이렇게 듣는 것으로 30초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현민 센터장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단순히 한 분이 아니라 도서관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농촌 마을이 사라지는다는 것은요, 저희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고향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저는 이제는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절박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 일들에 있어서 서로들 팔 걷고 함께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힘과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소화 마을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승욱 국장님. 예. 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농촌의 마을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을, 시군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거론된 이런 마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당국에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 소멸을 주제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원한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저도 좀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